바로 시작하시면 네. 약 한 4년 전 제가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웃데이티드 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 세상은 시간은 흘렀지만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맥락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저는 이제 교학부 총장으로 있고, 올해가 교학부 총장 만 2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4년 동안 교무처장을 했었기 때문에 교무처장이라는 모집 자체는 롤이 교원 인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교원 채용, 승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학부 총장은 약간 학내의 교무 학사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있어서 여전히 교원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포스텍이 약간 특수한 학교이긴 하지만 교원 인사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치고 한 30분 정도 제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자료를 좀 설명드리고 주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포닥도 있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박사라 하면 한국말로는 뭐 박사죠. 박사, 공학 박사, 이학 박사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우리가 PhD라고 하잖아요. 그 PhD가 뭔가? 요것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학 박사 아니면 공학 박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학 박사, 공학 박사, 뭐 어떤 학교는 문학 박사, 뭐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이학 박사든 공학 박사든 우리가 학위기에는 다 PhD로 하고, 저도 PhD, 여러분도 PhD. 근데 우리가 아는 영어로 필라소피는 철학이잖아요. 우리는 철학을 모르는데 나는 왜 PhD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있으세요? 궁금해 본 적은 있으나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죠. 나는 PhD인데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뭔가 네이밍을 하거나 이름을 붙일 때는 갑자기 누군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PhD라고 하거라 라고 누군가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이니까 고삐리 때 한국사 이런 걸 별로 재미없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한국사 같은 거를 관심 있었던 학생은 역사 측에서 박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들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무슨 전문 요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없으시구나. 한국사 가장 최근에 공부한 사람이 누굴까? 없죠. 옛날에 시경 박사요. 시경 무슨 박사라는 게 있었죠, 어딘가. 시경 박사, 역 박사. 역박사. 뭐 하는 박사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글 이런 거죠. 고전이나 텍스트 전해주고. 그러니까 삼국지대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박사라고 하는
관직명이 고려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를 우리는 대부분 이제 고대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고 뭐 이런 계급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귀족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사회는 다스린다는 개념은 없지만 행정을 담당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은 시험 쳐서 패스를 해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행정공무원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고대사회는 귀족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귀족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 귀족은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 잘 만난 귀족이 재산을 가지고 나라도 운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근데 백성을 다스릴 때 느낌적 느낌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을 다스릴 때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태어나기를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더럽게 할 줄 몰라. 근데 법은 만들어야 돼. 그 귀찮죠. 그러면 요거를 법 만드는 사람을 좀 공부를 시켜가지고 좀 논리도 세우고 요 상황에서 요 법을 쓰면 되나? 나의 의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그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궁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궁을 그냥 나무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궁 지으면 큰 건물이 만들어질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엔지니어들이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무슨 산수로 좀 계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족들이 미쳤다고 그걸 공부를 해. 공부 좋아하는 애들 시키면 되죠. 그런 종류의 관직명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귀족사회에서 그런 박사라는 관직명이 있었고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고대는 귀족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해서 시킬 만한 관료들을 정했어요. 그거를 닥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은 나비하고 나방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요거는 나비, 요건 나방이라고 그러지. 나방을 나비라고 한 적도 없고 나비를 나방이라고 하지도 않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영어로도 나비는 butterfly, 나방은 moth라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프랑스에서는 빠삐용입니다, 둘 다. 프랑스 사람들은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빠삐용, 얘도 빠삐용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콩, 완두콩, 팥 이렇게 하는데 콩과 완두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콩이라서. 근데 땅콩, 완두콩. 근데 콩과 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오히려 콩하고 팥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콩은 빈인데 팥은 레드 빈이고. 그러면 영어를 쓰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팥도 콩이고 콩도 콩이고. 근데 오히려 완두콩은 피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놈이죠. 단어가 그것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어는 어떤 역사적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중국, 동양에서는 박사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학문을 담당한 그러한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다스린 직업이에요. 그 날 때부터 만들어진 자연적으로 자기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다스리면 나라 개판되겠죠. 누군가가 공부하는 애들이 귀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관직들을 따로 정한 거예요. 얘들은 그게 이제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는 보면 이제 국자 박사, 태학 박사, 뭐 그러니까 철학, 그 다음에 문학,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외교 문서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귀족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누가 그런 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법적으로 내 얘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나름 논리가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거 해주는 그 법학 박사,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을 짓고 하려면 계산도 하고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의학 박사 이런 걸 뒀습니다. 삼국시대도 마찬가지로 요런 그 경전교육, 아까 뭐 시경 박사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시피 경전, 그 다음에 유학, 산학, 의학, 그 당시에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직, 공부를 해야만 되는 관직, 명의 박사였어요.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관직명이 직업명이 박사입니다. 근데 보면 중세 유럽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도 여전히 귀족이 있고 귀족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귀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제 얘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뭐 그 아츠, 그다음에 신학, 의학,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첼러에서 시작했다가 보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하니까 관직도 등급이 있듯이 레벨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마스터가 있고 닥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마스터와 닥터를 혼용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개념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닥터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관직은 왕이 임명하고 중앙집권 체제가 굉장히 공고히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으로 과거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관직명으로 우리는 박사라는 걸 썼다고 보면 중세는 유럽의 중세는 영주가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하자면 효자 동장이 왕이나 마찬가지. 요 동네 왕인데 동네 왕이 지방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동네마다 학교를 세우고 시험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포항시나 경북 수준의 그 바운더리에서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게 학위를 딴 사람을 그 라이센스를 보고 데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디그리라고 하는 거를 라이센스 개념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 동양에서는 관직명으로 박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 박사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PhD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그 17세기 중반 독일에서 나왔는데 PhD는 왜